안녕하세요. 왜 인사를 이렇게 한 거야? 안녕하세요. 15년간의 발성 연구 및 발성 훈련으로 보톡스 없이 혼자만의 힘으로 연축성 발성 장애를 완치한 가수 연규성입니다. 자,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우선 영상을 오래 기다리셨을 저의 구독자 여러분들께 먼저 영상 자주 올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본업이 가수, 프로듀서 이런 거 하잖아요. 이 본업을 하는 와중에 목소리를 찾아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시작한 이래로 사실 레슨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매일 레슨하느라고 아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당연히 본업도 그렇고요. 이게 레슨이 많아졌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참 좋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진짜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면은 그만큼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실 레슨하면서 함께 진짜 많이 웁니다. 많이 울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 아픔과 고통을 너무 잘 알기에 그냥 막 목소리 이제 안 나오고 막 해가지고선 그 얘기하면서 얘기 듣다가 막 저도 같이 막 울컥해서 막 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눈물이 좀 많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많이 바빠서 몸은 좀 힘들지만 이 레슨 오신 분들의 목소리가 많이 나아지고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수업이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동네 슈퍼에서 아주머니들하고 이제 수다를 떠는 게 가능해졌다. 그리고 목소리가 왜 그래요? 이런 얘기를 이제 고객들한테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지난주 한 주는 한 번밖에 안 들었어요. 막 이런 기쁜 소식들을 계속 들으면서 이 가슴 뭉클함과 이 뿌듯함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모두들 완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올려드린 그 영상의 댓글에 제 영상을 보고 연습해서 목소리가 좋아졌다. 이런 댓글 계속 달리고 있는데요. 그거 볼 때마다 또 너무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 한가득입니다. 이 본업을 좀 살짝 뒤로 밀어서라도 좀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알찬 영상 최대한 열심히 만들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힘낼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전화통화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랬고 연축성 발성장애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의 한 99%, 아니 100%, 이건 100%예요. 전화통화하는 것을 진짜 매우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와도 안 받고, 안 받죠. 이렇게 안 받아버리고 통화 말고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 보내달라고 바로 다 이야기를 하거나, 또 관공서나 뭐 은행에 뭐 볼 일이 있거나 뭐 전화 통화할 일이 있을 때 옆에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대신해달라고. 그죠? 이 갤럭시에 아주 엄청나게 좋은 이 통화 자동 녹음 기능 같은 거 저희는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통화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일반적으로 대화를 할 때보다 통화를 할 때가 특히 더 불편함이 느껴질까요? 자, 그 이전에 우리 생각의 방향을 한번 전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축성 발성 장애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일상에서 통화를 할 때가 불편한 걸까요? 아니면은 그냥 항상 불편한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냥 항상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왜 유독 통화를 할 때 더 불편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여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대화를 피하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목소리를 내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냥 안 만나면 돼요. 그죠? 대화할 상황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결국 혼자 있으면 말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불편할 일이 없습니다. 그죠? 하지만 전화가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전화가 온다면 누군가와 반드시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원치 않지만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일상에서 전화가 왔을 때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반드시 해야 하니까요. 자, 결국 전화가 와서 불편한 게 아니고 전화가 와서 말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루 종일 누군가와 그냥 대화를 해야 하는 상황이 연속이라면 전화를 통한 불편함이나 일상에 대한 불편함이나 아마 다 그게 거기서 거길걸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전화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대화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결국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로 돌아가게 됩니다. 연축성 발성 장애는 왜 찾아오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자, 그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제가 여러분들께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뭐 여기저기예요. 여기저기 다 어딜 가든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 이야기 한 가지가 뭐냐면 소리를 바로 뒤로 위로 내야 한답니다. 이 소리를 뒤로 위로 내는 이거는 연축성 발성장애 해결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절대 까먹지 말고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그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지는 지금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할 건데요. 그 두 번째 이유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두 번째 이유가 전화를 할 때 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일 거예요. 자, 전화를 할 때 더 불편함이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리를 앞으로 말하는 습관이 더 강하게 튀어나오기 때문입니다. 소리를 앞으로 내는 습관? 그게 뭐지? 자, 그 이야기는 좀 뒤에서 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전화를 할 때 소리를 앞으로 말하는 습관이 강하게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자, 지금 바로 이 한쪽 귀를 한 손으로 막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귀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간에서 소리를 낼 때는 매우 편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어떠한 공간에서 있을 때는 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험을 아마 모두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또 이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이 했어요. 이어폰을 양쪽에 딱 이렇게 꼽고 노래를 되게 크게 틀어요. 그리고 크게 틀으면서 그 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어폰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가수의 노래를 한번 막 열심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너무 편하게 목소리가 잘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저 스트레스 받을 때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 밖에서는 진짜 엄청 이상하게 들렸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안에서는 다시 목소리를 찾은 것처럼 진짜 너무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정말 기분 좋아요. 자,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목소리의 느낌이 더 편하게 느껴지거나 또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귀가 그 공간을 어떻게 인지하는지에 따라서 저희 목소리 내는 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 공간에 있기 때문에 목소리가 편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 있기에 들리는 소리가 달라져서 목소리가 편하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한쪽 귀를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소리를 이 두 개의 귀를 통해 입체적으로 인지를 하지만 한쪽 귀를 딱 막는 순간 입체적으로 인지하는 느낌이 딱 사라지게 되고 내 목소리가 내 안에서 좀 답답하게 갇혀서 근데 갇혀 있는데 더 잘 들리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자, 이런 걸 음악에서는 모노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는 스테레오고 모노. 자, 이 답답한 느낌은 무의식 중에 소리를 더 밖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내 몸 상태를 만들게 되고 이 떨리는 목소리가 더 잘 들리면서 우리는 더 위축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연축에 걸리신 분들은 본인 목소리가 더 잘 들리면 더 목소리를 떨고 위축이 돼서 더 안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이어폰 양쪽에 꼽고 다른 가수 목소리 크게 들으면서 노래하면은 내 목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그리고 가수 목소리가 내 목소리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소리가 편하게 나와요. 정말 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서 소리를 일로 내잖아요. 그죠? 이 수화기를 통해서 소리를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소리를 수화기 쪽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리를 자꾸 밖으로 이렇게 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밀어내려고. 자, 그렇다면 소리를 앞으로 내는 습관이 왜 문제가 될까요? 이제부터 소리를 앞으로 내는 게 왜 문제가 되고 소리를 앞으로 내지 않고 소리를 뒤로 위로 내는 게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냥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해봐야 돼요. 자, 제가 지금부터 소리를 앞으로 내는 느낌이 뭔지 그 느낌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느낌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래요. 자, 소리를 앞으로 내는 느낌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아마 현재 연축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의 소리의 느낌이 이렇게 앞으로 소리가 나오면서 이렇게 끊어지는 느낌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걸 위로 내는 느낌은 어떤 느낌일까요? 자, 이제부터 소리를 위로 내는 느낌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제 소리가 위로 갔어요. 이렇게 냈던 소리가 이렇게 위로 갔어요. 자, 소리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그럼 이런 소리의 차이가 몸에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여러분도 지금 저를 따라서 소리를 막 해보셨다면은 소리를 앞으로 내는 느낌과 위로 내는 그 느낌의 차이를 조금은 느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 소리를 앞으로 냈을 때는, 자, 앞으로 냈을 때는 이 목도 그렇고, 이 코 전체적인 주변 부분도 그렇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힘을 주고 조여야지 이게 소리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죠? 근데 소리를 위로 내는 느낌으로 냈을 때는 이 목도 그렇고, 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완이 되고, 이게 펼쳐지고, 그죠? 뭔가 공간이 더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편해지는, 뭔가 되게 그냥 울림 있고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마 유튜브 같은 데에서 목에 힘을 빼야 된다, 뭐 어디 힘을 빼야 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그런 영상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힘을 어떻게 빼야 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좀 막히는 그런 영상들 아마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제가 레슨을 하면서 이 힘을 빼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지만 이 말로 해서는 사실 그 느낌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소리를 뒤로 위로 내는 느낌을 앞에서 이렇게 들려주면서 알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목과 코 등에 힘을 빼고 소리를 편하게 내는 그 느낌을 매우 쉽게 받아들이고 느끼시는 경험을 제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즉, 소리를 뒤로 위로 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목과 코, 이 전체적이에요. 다 이 전체를 힘을 빼는 게 어떠한 느낌인지를 가장 쉽게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연습 방법이었던 거예요. 이 힘 빼라 그러면 못해요. 근데 위로 내라 그러면 힘을 뺀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전화통화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소리를 좀 더 편하게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제죠. 네, 맞습니다. 소리를 수화기로 이렇게 밀어 넣으려 하지 말고 마치 내가 전화통화를 하는 상대방이 내 머리 위에 정수리 맞죠? 예, 정수리에 있다는 느낌으로 한번 통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귀를 한쪽으로 막은 상태에서 소리를 앞으로가 아니고 소리를 이렇게 위로 내려고 하는 연습을 휙휙 날려버리려고 하는 연습을 이거 많이 해보세요. 이게 전화 통화할 때와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화를 딱 하는 순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화를 잘하는 방법을 이제 넘어서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첫 번째 이유에서처럼 전화 통화를 잘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연축성 발성 장애 자체가 개선이 되어야 되고, 이 개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소리를 뒤로 위로 내는 느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소리를 뒤로 위로 내는 느낌을 난 잘 모르겠다. 그죠? 이거를 좀 더 쉽게 느껴볼 수 있는 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뭐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자, 오늘 그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물론 모든 분들이 이 방법도 뭐 했을 때 바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대한 시도를 해서 느끼기 위한 노력을 본인이 해야 됩니다. 자, 바로 지금 앞에 넓은 논이 있어요. 여기에 참새가 1000마리가 쫙 있는 거예요. 자, 얘네들을 쫓아내야 돼. 왜냐하면 안 그러면 망하는 거야. 내 벼가 다 날아가요. 자, 이때 어떻게 소리를 내느냐? 우리는 이렇게 소리를 냅니다.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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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소리를 내요. 호이! 호이! 이렇게 앞으로 소리 내줬고, 자, 넓게 펼쳐지도록 호이! 호이!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확 위로 날리는 느낌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거 소리 느낌을 잘 생각해 보세요. 호이! 호이! 이렇게 안 내요. 그죠? 호이! 호이! 뭔가 위로 확 날아가는 느낌. 그러면서 이 몸통의 울림도 되게 커져요. 그죠? 요런 느낌이 나게끔 우리가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호이! 호이! 이게 바로 소리를 위로 보내는 느낌입니다. 자, 이 연습할 때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소리 자체를 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낼 때 내가 어떠한 느낌으로 소리를 내고 있는지, 내 몸 안에서, 그럴 때 소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는지, 그런 느낌들,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인식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느낌을 정확하게 인지를 했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어떤 막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소리를 어떻게 내고 있는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그거를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더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시초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진짜 강력하게 노력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지 이걸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연축성 발성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부터가 문제지만 원인을 알았다고 해도 어떻게 소리를 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냈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지 방법을 몰라서 연축성 발성 장애를 극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는 혼자만의 힘으로 연축성 발성 장애를 완치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채널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연축성 발성 장애 완치를 위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연습한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즉, 원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모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저에게 상담을 통해서 연축성 발성 장애 완치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께는 저는 완치가 반드시 가능하다고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아무리 원인을 알려드리고 방향을 알려드리고 그 방향까지 가는 그 길을 알려드려도 본인이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노력을 정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절대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걸 본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일상생활 자체가 거기에 완전 올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완치를 하실 수 있다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왜냐하면 제가 완치를 했던 방법이니까요.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뭘까요? 되게 유명한 광고가 있죠. Just do it. 연습하세요. 연습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한 그게 뭐지? 되게 저는 많은 걸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진짜.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전화통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전화통화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냥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할 수 있으면 전화통화는 당연히 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이 이야기 평상시에 항상 머릿속에 딱 넣고 절대 까먹지 말고 항상 생각하면서 일상을 보내세요. Just do it! 꼭 그러셔야 됩니다. 아마 정말 편해지실 거예요. 저는 지금도 소리를 뒤로 위로 보내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들리시나요? 저는 지금도 소리를 뒤로 위로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리시죠?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다뤄봤으면 하는 그런 주제가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저도 어떤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좋을지 열심히 한번 고민하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열심히 연습하는 매일매일의 일상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